안녕하세요.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좀 몇 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일단은 상승 추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에 투자하시려면 그죠? 네,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약간 3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하늘 바이오 파마. 이제 그 이유상으로 유한양행이 약간 렉라자이시 부분상으로 유한양행이 들어왔고 그죠. 물론 또 알테오제는 제가 7만원 8만원대 그때부터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해서 요 종목 등등 해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요 5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최근 나온 보고서 기준상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그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항상 대부분 요 종목이 먼저 오르고 뒤에 또 뒤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과거 사례를 보면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요것들이 일단 먼저 움직였던 사항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 부터 마감 영상까지 올려드렸던 사항이었고 그죠. 최근에 사상 최고가 50만 8천원까지 찍고 5일선 잘 타면서 올라갑니다. 어제도 일단 5일선 깨지지 않았고 그죠. 좀 도지형 음봉이 나왔지만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연내에 일단은 3가지 큰 또 호재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9월 달쯤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FDA 승인 요거 이슈가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10월 달쯤에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게 코스피 이전에 대한 효과, 셀트리온이 또 약간 또 겪어봤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연내에 N2에 대한 ADC, SC 임상 일상 결과 크게는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가는 그죠, 키트루다 SC 이슈 부분상으로 계속 올라왔고, 또 중간중간에 그 특허 이슈 부분상으로 조금 또 약간 할로자임이랑 특허 이슈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또 했던 부분인데 그죠. 최근에 미국의 물질 특허 등록이 되면서 그 리스크가 또 많이 사라졌다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 48만 4천원대 5일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죠, 5일선을 보시던 요 RTO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유한양행 쪽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보시기 전에 미래에셋증권 쪽에서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언급된 부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서 미래에셋 비중 확대 의견에서 코스피 의약품 회복이 된다, 코스닥 의약품 강세 지속 전망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그죠,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심지어 최근에는 일단 트럼프 관세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가끔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될 거고 9월 달에 인하가 될 수 있을지, 여하튼 또 인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셀트리온, 진펜트라 부분 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상업화, 미국 상업화 신약의 점진적 증가, 진펜트라, 화이자든가 파트너십 논의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환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죠. 화이자와는 우리가 인플렉트라, 램심 IV 부분을 지금 화이자 쪽을 통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죠. 진펜트라 여전히 처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논의 가능성.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논의 가능성. 단순하게 보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조금 일부 어느 정도라도 좀 논의해서 가능하면 일본처럼 그죠, 직판이랑 조금 파트너 화이자 쪽에 어느 정도 조금 더 팔고 직판, 물론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이자 등과 파트너십 논의 가능성,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라서 그죠. 여하튼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제 레이저 티닙 렉라자 부분 잘 나가고 있어서 최근에
네,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죠. 유한양행 상업화 뭐 유한양행의 라지 클루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네, 진펜트라 점진적 성장 지소해서 2분기 매출이 얼마 나올지 1분기에 일단 130억 나왔습니다. 그죠? 미국 3대 PBM 등재 완료함으로써 90% 이상 커버리지 달성, 도매상가의 계약도 체결. 다만 기대보다 더딘 침투로 진펜트라 2025년 매출 1810억 정도 보네요. 기존에 4600억 본 거. 요게 정권사 평균치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데이터 근거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진펜트라 상업적 지속, 그리고 또 셀트리온 진펜트라, 그죠? 미국 염증성 장질환 시장 내 인플렉시마 물질 경쟁력, 네, 압도적입니다. 그죠? 인플렉시마 물질 자체가 가장, 네, 염증성 장질환 쪽에, 네, 좋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 뭐 요렇게 요 정도만 나왔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부분 뭐 ABL 바이오 쪽도 조금 이따 뭐 말씀드릴 거지만 BBB 셔틀 뭐 이중항체 대표적인 회사, 그죠? 네, ABL 바이오 부분이고, ADC 쪽은 하면 우리 대표적인 또 리가캠 부분.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그건 또 제가 최근이 아니고 옛날에, 그죠? 뭔가 임상 조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임상 조금 안 좋아서 또 빠졌던 부분. 최근에는 또 그 한올 바이오 파마가 또 차트 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또 조금씩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네, 키트루다에서 C, 네, 이슈 부분이고, 키트루다에서 계약 밸류에이션, 네, 에너2에서 C 계약 체결, ADC, 에너2 ADC, 임상 1상, 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죠. 리가캠 바이오, 첫 번째 자체 임상 아이템, 네, 존슨앤존슨의 뭐 기술 수출했다. 뭐 기술 수출, 일단 그 이력이 있는 회사죠. 리가캠 바이오, 네, 뭐 ABL 바이오 등등, 유한양행 잘 되고 있다. 3바, 종목 쪽에 대한 부분. 먼저 유한양행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7월 14일날 나온 부분일 겁니다. 목표 주가 16만원에서 네, 뭐 유한양행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 급등한 거 말씀드린 대로 존슨앤존슨의 2분기 실적이 그저 작년 대비 뭐 급증했다라는 이유상으로, 네, 유한양행이 급등해서 어제는 조금 쉬어갔던 부분.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임상 1상 2상인데 어차피 주가에 대한 이슈 부분은, 그죠? 렉라자에 대한 성장 가능성 요거일 듯 합니다. 실적 전망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쪽에 대한 부분을, 네, 대신정권에서 나온, 네, 유한양행 글로벌에서 커지는 존재감에서 처방 증가와 수주 확대, 2분기 매출 5,800억, 전년 대비 10%대, 영업이익이 무려 125% 급증하네요. 418억. 목표주가, 네, 6개월 목표주가 18만원을 이야기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8만원, 최선호 의견 유지. 라지 클루즈 FDA 승인 이후 동사의 주가는 아쉬운 실적과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및 약관이나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부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게 뭐 16만원대까지 갔나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조금 더 목표가를, 네, 높여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주가 18만원의 최선호 유지. 2분기 실적, 그죠? 요게 컨센서스, 뭐 여하튼 400, 컨센서스 부합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성장 동력에서 라지 클루즈 로열티와 유한양행 API 공급 증가라고 하네요. 리브리반트 SC 병용요법 FDA 승인, 네, 긍정적인 MOS 결과 발표, 뭐 가이드라인 등등,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한양행 쪽, 유한양행에 대한 차트를 보면, 네, 금요일날은 한 3.4%대 빠졌습니다. 단순하게 차트, 그죠? 장대 양봉, 21% 급등한 장대 양봉의 상단 훨씬 위에서 음봉으로 조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가 단순하게 보면, 네, 매물대네요, 그죠? 매물대 상단이 한 13만 7천원대 부분이고, 금요일 고점 일단은 13만 9천원대까지는 갔습니다. 고점이, 그죠? 7월 17일 목요일날 13만 9,800원, 어제 13만 9,100원, 네, 조금, 네, 뭐, 그 고점은 조금 낮추면서, 여하튼, 바닥은 또, 단기적인 바닥은, 그죠? 다음주 월요일날, 요 선이 일단은 깨지면 안 될 듯 하고,
수급상으로는 그죠? 7월 17일 날 급등할 때 외인 41만 주, 기간 45만 주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13만 후반대에 일단은 돌파 여부를 봐야 될 듯하고, 일단 월봉상으로는 가장 큰 최고가가 16만 6,900원입니다. 아까 목표 주가가 18만원 부분이었죠. 뭐 주봉상 보면 이제 뭐 3주, 2주 연속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순환매가 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좋은 소식.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일단 터졌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시장 변수부터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유한양행 쪽에 대한 사항이, 유한양행이 일단 메리처 정권에서 목표주가 2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월 18일 최근에 나온 부분, 아까 대신 18만원, 7월달만 볼게요. 미래에셋 16만원, NH 16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SK 14만원. 그런데 이제 요때쯤에 그죠, 2분기 실적 그 존슨앤존슨 부분이 나왔죠. 18만원, 22만원대. 네, 이렇게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정권사 7월 14일 날 미래에셋 쪽에서 ABL 바이오 뭐 BBB 셔틀 추가 기술 수주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ABL 쪽에 나왔는데요. ABL 쪽을 조금 봐야 될 부분, 오버행 이슈, 요거 봐야 될 듯 합니다. ABL 바이오, 이 오버행 우려 일축에서 자신감 배경 살펴보니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오버행 이슈가 다가오는 부분이라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오버행, 전환 우선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577만 주가 요게 28일날 보통주로 전환돼 주식시장에 신규로 유통될 예정이다. 전환 우선주에 해당 물량 중 상당수가 기관 투자자 몫인 만큼 차익 실현을 위한 대량 매도가 나올 경우 오버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중항체의 대표적인 그저 기술력 있습니다. 그저 이중항체 ADC 수출한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ABL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제 일단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그죠? 7월 15일날 10%대에서 제약바이오 좋아지면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8일 오버행 이슈 상단 추세선 조금 근처까지 왔거든요. 단순하게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는 좀 여기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인들 3일 연속 조금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그죠? 오버행 이슈. 아까 기간 물량이라고 했죠? 7월 28일, 7월 25일. 그것만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데, 여하튼 ABL 쪽에 대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부터 먼저 확인이 돼야 될 듯 하고요.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7월 14일 미래에셋 쪽에서 17만원 나왔고, LS 15만원, 뭐 유진투자 16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정주가 한 16만원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부분이죠. 파트너사 익수다, 뭐 IKS0114 뭐 임상 현황 발표, 익수다 바이오. 우리도 셀트리랑 연관이 있는데, 그죠? 아무튼 지분을 리가캠 쪽에서 인수를 해갖고, 최대 주주가 오리온이죠. 그래서 오리온이 또 뒷배, 또 자금력이 또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뭐 리가캠 바이오 하면 ADC, ADC의 뭐 1위 회사,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중소형주 3대장에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또는 뭐 알테오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리가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5일선 잘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사상 최고가 근처, 사상 최고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5만 6,200원에 나왔고, 최근 들어서 일단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죠?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수급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 약간 과매수 구간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상 최고가 일단 찍은 부분이라서, 이게 사상 최고가 찍고 계속 조금 올라가기에는 또 약간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조정은 줄 수 있을 듯 한데, 여하튼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또 언제 또 기술 이전 또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12%대 급등했다가 일단 4%대 빠졌습니다. 거래량 나오면서. 이게 양봉으로는 마무리 되었지만 조금
조금 약간 걸릴 수 있는 부분.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중장기적 부분에서 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RTO젠이든 ABL이든 리가캠이든 한올이든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항상 먼저 올라가는 쪽 ABL. 그리고 리가캠 쪽에 대한 사항은 그죠? 네, 2년 내 파이프라인이 20개 정도 확보한다. 한 달 내 20% 올랐다. 여기에 큰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개 파이프라인. 네, R&D 데이에서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 공개해서 2027년까지 20개,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00%에서 네, 플랫폼 기술 이전 실적, 국민연금 등 기관 수요도 지속이 되고 있고 정권과 전망도 낙관적이다. 리가캠바이오 이달 초 글로벌 R&D 데이에서 내놓은 파이프라인 확대 계획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 실적 성장과 맞물리며 중장기 성장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네. 정권과 전망도 뭐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상대적으로 좀 정권화 레포트가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단순하게 한 44,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세 개 중에서 그나마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나마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부분. 뭐 유한양행, ABL, 리가캠 쪽에 대한 사항은 그죠. 상대적으로는 리스크가 그렇게는 없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조금 적자 부분이라서, 그리고 요게 좀 확실한 부분이요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뭐 한올바이오파마 영노화 신약 개발 속도에서 오픈 콜라보 순항이다 라고 하네요. 아직은 초기 단계 부분이지만 영노화 쪽에 대한 신약 개발 뭐 속도를 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네 1.5%대 빠졌습니다. 일단은 그죠, 거래량이 쭉 없다가 제약바이오 터질 때 거래량 같이 터졌습니다. 같이 터지면서 14%대 급등했죠. 외인 73,000주, 기간 15만주. 마찬가지 장대 양봉 상단 위에서 음봉인데 요 241선 부분이거든요. 요게 241선 돌파 여부부터 먼저 봐야 될 듯 합니다. 어제도 241 근처까지 조금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241선을 돌파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타 종목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거 임상 3상 못 던 부분이었는데 임상 3상 요거 성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 요때거든요. 45,000원까지 올라갔던 때, 네, 요때 부분이었는데 요렇게 5만원대. 근데 그 임상이 좀 꺾여버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해서 횡보 오랫동안 보이다가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빵은 그죠. RTO젠, ABL, 리가캠 부분이고 뭐 유한양행 정도 부분이고, 그나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부분 한올바이오파마.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투자 종목 잘 고르셔서 혹시나 그죠.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은 영업이익 적자에서도 워낙 많고 등등 아무튼 그런 부분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